지금 졸업하는 우리 69기 조종사들은 KPX를 탈 거기 때문에 기본 과정에서 저희 때는 많이 떨렸어요. 이걸 또 현장에서 보니까 또 새롭네. 누구세요? 몇 기세요? 몇 기세요? 어우씨 뭐 양쪽에. 프로입니다 우리. 저는 이제 핫디버트라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아, 카페 이름이 나가야 돼. 336 비행단이라고. 자막으로. 그 336 비행단이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독도 천연 기념물 넘버링이 336이에요. 그래서 그거 모르셨죠?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아재님이 이제 비행단을 만들어 보자 해서 찾아봤는데 되게 의미 깊더라고요. 두 분이 친하신 것 같은데 어떤 관계죠?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네. T50 교관 생활할 때 그때 광주에서 같이 근무한 2년으로 지금까지. 대장할 때 작전기장을 했더라고. 이제는 말할 수 고생 좀 해. 말해도 돼요? 말은 잘못했어요. 왜 오셨어요, 근데 오늘? 조종 교육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초대 손님으로 우리 민간 항공기 기장을 하세요. 그런데 군에 있을 때 우리 거기 훈련 비행단에 또 조종사 하셔서 그 캐릭터로 제가 모셨는데 지금 독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입학식에 이어서 4년간의 과정을 마친 공사 69기 졸업식 및 임관식이 있었죠. 몇 년도에 졸업하셨냐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죠? 질문을 바꿔볼게요. 누구하고 악수하셨어요? 무지하게 기억납니다. 이거. 아 거기까지는 안 해. 알까? 지금 프로파일러 최대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PD님께서 앞에 이렇게 갑자기 레고를 불쑥 갖다 놓으셨는데 이게 뭐를 갖다 놓으신 건가요? 그 전투병과 위주로 한번 모아봤어요. 이거 전투기? 네. 이 전투기 굴리면은 호텔하고 돌아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난 주사기 갖다 놓은 줄 알았네. 어우, 주사기랑 비슷한데? 야 이거 탐난다. 그리고 저거는 얘요? 네, 원래 아, 이거 땡겨서 발사하는 거네. 안에 지금 이제 공군 졸업하면 다 조종사가 됩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조종사 말고 다른 특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육군에서는 병과라고 하는데 공군은 이제 특기라고 합니다. 이제 뭐 정훈병과, 뭐 방공포병, 조종사 말고 뭐 헌병, 의무 엄청 많은데 저희가 일단은 전투기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고 다른 병과에 대해서는 궁금하신데 그쪽은 저희가 실제로 그 병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셔서 차근차근 하지만 오늘은 전투기 조종사 병과 중에 세 분이 다 다른 길을 걸었어요. 진급을 하셔서 영예 준장 진급을 하셨고 비행대대 전투대대 있다가 훈련대대 있는 교관 조종사를 하셨고 저는 전투대대 있었고 저는 이제 공부하고 근데 다른 병과에 대해서는 미리 약속을 하나 드리고 갈 거는 다음 기회에는 17개 특기, 공군의 특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소개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약속하신 거죠. 섭외 담당이시잖아요. 아, 네. 그 졸업식 영상 보시면서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꽃이 있었나? 꽃이 있네, 진짜? 있었나 우리도? 없었지. 입학식 때도 있었고요. 이번에 졸업식 때도 있는데 네, 부모님 대신해서 아, 참석하지 그런 못하는 컨셉으로. 부모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네, 그렇구나. 저때 기억 나시나요? 아까 얘기했죠. 눈과 비를 맞으면서 빨리 끝나라. 저희 때는 저 장교복 입고 하지 않았. 임관식은 장교복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졸업식이 따로 있고 다시 옷 갈아입고 와서 임관식을 따로 합니다. 왜냐면 모자 던지고 악수하고 가서 다시 옷 갈아입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 하도 생각이 안 나네. 라떼는 그런데 그때는 아니었나? 모자 던졌던 기억 나요. 이게 왜냐면 정규 사관과 비정규 2년 차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라떼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장교 정복으로 해서 졸업 증서 받고 그다음에 임관 사령장까지 받는 장관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마지막 장관님 떠나실 때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별 예전처럼 2부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네, 한 방에. 저게 근데 예복이에요? 정복이에요? 예복인가 본데? 정복. 팔에 요즘 바뀌었어요? 저 때는 없었는데. 그 공군본부 유튜브 보시면 하도 오래돼서. 거기에 새로 나온 정보하고 조종사 복장 나오는데 하도 오래돼갖고 바뀌었구나. 이제 제가 사회인으로서는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 거밖에 경험을 못 해봤죠. 왜 사회 선배이시냐면 15년 차에 전역을 하셨어요. 의무복무가 15년까지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무복무와 15년 하고 나갔다 얘기하면 이제 댓글들이 보여요. 왜 군에 더 안 있고 15년 국가가 원하는 만큼 다 근무를 하고 군에 더 있을래? 아니면 이제 나갈래? 네, 많이 고민을 해요. 아무나 쉽게 결정을 안 하거든요. 혹자들은 아니 뭐 사관학교 나와서 이렇게 하면 계속 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 한 기수당 장군이나 진급하는 거 보면 다 안 돼요. 그러면 15년이라고 정해진 이유는 실제적으로 전투 능력을 올릴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로 정책 부서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하게 전투 조종사로서 생활하고 그 이후에 전역하라는 의미에서 15년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삶의 목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나가주는 게 공군 입장에서도 관리하기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전에 나갔었어요. 우리 때는 11년. 전무대 나와서 2년이 빠지신. 한 대 맞겠는데? 그래도 팔 기지 않으세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이슈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충분한 나라의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나 이제 언론에서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고의 베테랑 인력이 민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거는 뭐냐면 소위로 임관해서 그때부터 15년 동안이면 군 전투기 조종사로서는 충분히 능력 발휘할 만큼 다 한 거고, 물론 경력으로 봐서는 베테랑 조종사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대부분 이제 정책 부서로 빠져나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공군 입장에서, 군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충분히 활용을 하고 나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도 이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 인간하시는 이제 신임 소위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잖아요. 사실 사관학교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사셨어요. 군 관련 대학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장교가 됐잖아요. 이제 소위가 돼서 자기의 역량을 4년 동안 얼마나 쌓았느냐, 거기에 따라 역량이 각 특기에서 바뀌겠죠, 그죠? 자기 능력이 이제 나타나겠죠. 정말로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간의 과정이 또 쉬운 과정은 아닌데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정말로 군인이 돼서 한 나라의 사관 출신 장교라고 하면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나라를 맡길 수 있는, 하늘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재가 되는 거고, 그 인재가 정말로 이제 시작이다. 네. 조종사 딱 교육 들어가면 야 진짜 시작이야. 또 계속 초등 가면 이제 시작, 중등 가면 또 시작, 고등 가면 또 시작, 전투대대 이제 시작.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조종사는 은퇴할 때까지 시험 보고 테스트 보고 계속 시작인 거예요. 계속. 끝이 없네요. 네, 신체 검사도 맨날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 뭐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그 과정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이제 아까 잠깐 말했지만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입문 과정, 기본 과정, 고등 과정, 그 이후에 리프트나 CRT 과정을 또 가는 거죠. 네. 입문 과정은 옛날 초등 과정 KT100으로 해서 한 4개월 가까이. 그 입문 과정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나요?부터 시작을 누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입문 과정은 모든 사람이 다 못 들어가죠. 그 신체 검사 과정에서 재분류되는 확률이 워낙 좀 높다 보니까 공군에서는 그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나한 시력 뭐 1.0 이하는 안 돼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제 라섹 수술을 사관학교에서 받으면 비행훈련에 입관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관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수술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아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극히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1학년, 2학년 생도들이 낮이나 밤이나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생도대에서 이런 방진 뭐 이런 모습이. 근데 제일 좋은 건 그거잖아요. 행도대에서 먼 산 보고 다니면 눈이 좋아지는데. 네, 저희 때는 나한 시력 안경 안 쓰고 1.0이었는데 이제 교정 시력 얼마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매년 병무청하고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공군사관학교의 목적이 조종사를 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훈련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신검에서 안 되신 분들은 그때 다른 특기를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행훈련에 들어가서 이제 입문과정, 기본과정, 고등과정 중에 공중 근무자 이게 안 될 것 같다 하신 분들이 다시 그라운딩이 돼요. 그 전까지는 조종 학생이란 명칭으로 있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입문과정. 입문과정은 이제 생도 때 주로 입문과정을 많이 가는데, 이번에 69기를 보니까는 이제 1차가 12월 20, 조금씩 빨라지는 거예요. 12월 전에 들어갔고 2차가
또 들어갔겠네요. 3월 초에 2차 입과. 입문과정은 이제 사관학교에 있는 청원 212 이제 비행교육부대에서 받고, 기본 과정은 사천으로 떠나서 KT1으로 받고, 기본 과정은 기간이 35주면은 작전 개장. 갑자기 9개월? 작전 개장이 숫자에 빨라요. 좀. 9개월 동안에 이제 과정을 거쳐서 기본 과정인데, 이 기본 과정이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풀업이었고 예전에는 Z였는데, 공중에 이루어지는 신체 적응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 과정에서 공중 상황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도태되는 확률이 제일 높죠. 여기서 질문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정도 통과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입문 과정에서 한 20, 30%, 10%에서 30% 정도 개인별에 떨어지는데, 나머지 기본 과정에서 저희 때는 많이 떨어졌어요. 기본 과정, 그러니까 저희 때 중등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고자 하면 웬만큼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데려가려는 게 공교롭게 그런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교관할 때 너희들끼리 정해놓은 도태율이 있지 않느냐. 그쵸. 거기서 이만큼은 떨어뜨리고 하고 이만큼은 살려주고 그 과정인데, 근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대장님 아시잖아요. 없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매번 공군본부에서 인력 수급에 따라서 여기 과정에서 몇 프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있어요. 추측하는 추측. 근데 되게 잘 맞아요. 그 정도 떨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라떼가 또 라떼 이야기인데, 입문 과정에 초등 과정에 2개 차반으로 해서 60명, 120명이 들어갔거든요. 기본 과정 입과 인원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50% 이상이 이미 떨어졌고, 기본 과정이 한 50명 정도 들어가서 나중에 고등 과정 입과한 인원은 한 20에서 30명 이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광주하고 사천하고 두 군데로 병원을 가는데, 한 대대 20명 조금 넘는 인원이 갔던 것 같아요. 광주로 가셨습니까? 사천에 계셨습니까? 다행히 광주로 갔습니다. 왜 다행인가요? 사천이 빠따가 심해가지고.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좀 뭐 엉덩이 좀 터치 좀 했잖아요. 그랬는데 뭐 이벤트가 있어갖고 사천에서 아직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제 새롭게 개편되는 타이밍이 딱 왔어요. 근데 전 광주에 있었거든요. 광주 여기는 사천이 아니잖아. 그래서 계속 엉덩이를 마사지를 이제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나가도 되나요? 근데 있었던 일이고 사실 뭐. 기본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고등 과정이 들어가는데, 고등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빨간 마오라 그러니까 조종사가 되는 거죠. 조종사가 되는데, 이제 조종사도 이제 고등 과정에서 리프트 과정 CLT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전투조종사, 그다음에 고등 과정을 수료하고 헬기나 수송기 쪽으로 이제 지원기 조종사.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공중 기동기 과정 이래가지고 또 별도로 그 KT1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대목에서 또 우리 보라매님께서 질문하실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2인승 전투기 타는 뒤에 후방석 조종사는 또 뭔가요? 그거 질문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뭐 교관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무기 체계에 따라서 후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기 통제사라고 부르나요? 이게 이제 웨폰 시스템 오퍼레이터에서 이제 뭐 무기 조작사로 이렇게 뭐 통상 번역하기도 하는데, 조종사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냥 온갖 무장을 다 운영을 해야 되고 레이더를 컨트롤 해야 되고, WS를 운영하는 비행기는 우리나라는 F4하고 F-15K만 이제 두 기종을 운영을 하는데, WS 조종사는 기본 과정을 수료한 조종사 중에서 희망자로 이렇게 해서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요가 뭐냐면, 조종 훈련을 받다 기본 과정 정도는 했는데 고등 과정 정도에서 만약에 진짜 전투기 못 탑승하겠다 솔로로, 그런 분들이 그라운딩 되면서 후방성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자 전투기가 많이 없어지게 되면, 그리고 다목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라는 질문들도 있는데, 지금 무인기가 개편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그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대대장도 나오셨고, 예, 그런 길도 좀 있음을 잠시 알려드립니다. 무인기 조종사라고 해서 비행 개념, 공중 상황 판단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 누구나 뭐 게임만 잘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공중 비행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과정 이상 마친 조종사를 쪽으로 이렇게 선호를 하는 거죠. 앞으로는 아예 무인기를 선호하시는 우리 후배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무인기를 조종하려고 공군사관학교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날라차기? 는 아니고, 요즘 컨셉은 다양성을 인정하잖아요. 오케이. 그렇냐? 훌륭하구나. 너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예전에는 이제 T-41, T-37, F-5
또는 T-33 이렇게 해서 이제 비행훈련 과정을 거쳤는데 그 전에 그 네, 호크도 있었고요. 지금은 KT-100, KT-1, T-50 비행훈련 모든 체계가 국산 계열로 이렇게 다 돌아가서 기술 발전도 따라가면서 훌륭한 시뮬레이터까지 이제 잘 돌아가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는 게 오늘 핫디버트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교관님이셨기도 하지만 우리 국산 훈련기가 처음 T-50 나타났을 때 지대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전력화만 저 전력화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마지막에는 전력화의 실제 실험물을 하기도 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T-50 창설대대 창설 요원들이 가잖아요. 몇 분이 먼저 가셨고 학생 오기 전에 그때 이제 교관들만 키울 때 거기 이제 대대에 가서 제대 창설하고 그럼 평가도 받아야 되잖아요. 평가도 통과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그 과정을 거쳤고 또 대대가 하나 또 만들어졌거든요. 리프트 과정이라고 TA-50이라고요. T-50에 무장을 달기 시작한 항공기예요. FA-50 넘어가기 직전에 거기에는 이제 완전 창설로 가서요. 거기서 있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됐죠. 거기서 임무를 하고 그래서 2007년 공군을 빛내는 얼굴에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력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스텔스기, 또 다목적 공중 교류 수송기, 그리고 고고도 무인 정찰기 같은 그런 전력 첨단 전력 강화를 비전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군 전력 증강이 온 국민이 아주 내 비행기라고 생각하고 너무 잘해주셔서 늦어져요. 우리가 KPX 리뷰하면서 2001년 공사 졸업식 보니까 49기 돼요. 보니까 거기서 대통령 말씀하셨던 한국형 전투기가 이제 2026년에 그 아까 전력 말씀하셔서 전력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졸업하는 우리 69기 조종사들은 이 친구들이 비행훈련 계속 받고 나면 KPX를 탈 거기 때문에 바로 현실화 될 거고요. 그러면 전력화에 대한 하나하나씩 실현해 가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그런 확실한 전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바람입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15년간 근무하시고 민항기의 기장이신데 거기에 타신 분들은 얼마나 안전하시겠어요. 오늘은 This is Captain Speaking.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그런 민항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서울 남쪽으로 이렇게 항로 있잖아요. 가는데 이상한 비행 물체가 보여. 바로 리포트 할 거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이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전투조종사 때 막 그 관제사들이 우리 민항 타고 가도 막 트래픽 정보 주거든요. 그러면 민항이 얼마나 커요. 그죠? 안 보여요, 그거? 보여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이런 것도 막 보이는데 지금은 몇 마일이고 20 레프트 몇도 앞에 있고 이게 레이더 트랜스폰더로 나오거든요. 거기 있는데 내 눈에만 안 보여. 내 눈에.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조종사 눈 조심하십시오. 비행기가 전투기가 또 비행훈련 과정이 이렇게 변해가서 앞으로 우리 69기 졸업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전투기로 이런 비행기로 비행훈련을 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조종사로서 비행훈련 이후에 CRT 수료하고 전투대 가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전투대 얘기를 하니까 핫디버티님하고 제가 같이 전투대에 있었거든요. 서쪽의 최서단 기지. 오해할라. 열심히 영공방해도 하고 또 타임 날 때 또 놀고 그랬다는 거죠. 괜히 초대한 것 같아요. 지금 다 털려 미천이. 전투대에 가서 전투대 근무 가자마자 바로 그 기지에 대한 적응 훈련. 전투대를 가면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자격이 있어요. 윙맨. 리더의 옆에서 넘버 2로 붙어서 다녀야 윙맨 자격으로 비행을 하다가 이제 리더가 됩니다. 2대 중에 리더, 2기 리더가 되고요. 그걸 자격을 끝나면 4기 리더, 편대장이라고 하죠 옛날에.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교관이라고 하면 훈련대대 교관을 얘기하시는데 전투대대 교관 자격을 땁니다. IP. 그래서 후방석에서 전투를 가리키시는 IP. 전문적으로 훈련대대 교관을 하셨는지 전투대대에서 교관 생활을 했는지 저는 전투대대에서 교관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공부에 좀 뜻이 있어서 군사전략 석사학위를 시험 봐서 학위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가에 돈을 썼잖아요 제가. 그만큼 더 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의무가 늘어납니다. 저는 그거를 또 하고 비행대장 끝나고 지휘관 학교를 지휘참모대를 갔다가 해외에서 그런 식으로 밀리터리 코스를 겪다가 늦게 가족의 품으로 다시 저도 조종사의 길을 간다 그러면 전투 비행 대대에서 만 생활하는 걸로 이제 또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기량이 쌓이면서 그런 자격을 획득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될 때 각종 교육기관에 국내외 교육기관에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각종 이제 참모부서가 되겠죠.
뭐 작전사령부, 그다음에 공군본부 이런 참모부서로 가는 거고 보통의 과정은 이제 보수 교육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대위 소령 때까지는 전투대대에서 생활을 하고 소령 중반 때 이제 비행대장 마치면 이제 참모부서로 이제 나가서 참모부서는 이제 특히 이제 공군본부, 국방부, 뭐 합참, 작전사령부 이런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때도 작전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력 개선 사업, 뭐 전력 업무 이런 쪽 하는 사람들도 있고 2년에서 3년 정도 업무를 하고 다시 비행대대 대장을 이제 또 1년에서 1년 반 정도 비행대대 대장을 마치면 전투조종사로서의 그 매일 비행하는 그런 과정은 사실 어느 정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시기가 사실은 이제 15년이 되는 정도 시기하고 유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계급이 계속 간다면 전대장을 또 하게 되고 전대장 마치면 또 참모부서하고 진급을 하면 또 단장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 과정이 조종사라고 해서 한 군데서만 계속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참모부서를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오면 바로 전투대대로 안 오고 저는 이제 사령부로. 저는 라인에만 있어갖고 그쵸. 라인이라면 현장. 그래서 저는 전투대대에서 요기, 분대장, 편대장, 뭐 이구전대 갔다 오고 뭐 전자장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갔다 오고 교관하고 표평실 근무하고 다시 비행단 참모로 계시고 이제 학생 교관으로 가고 거기서 뭐 시험 비행 조종사도 하고 그렇죠. 비행단 그런 식으로 계속 비행만 비행 자격으로 했죠. 다 그렇게 살다가 원하는 곳으로 다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대로는 다 못 가고요. 이사를 한 12, 3회 이상 이사를 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기종, 내가 가고 싶은 부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뭐 후회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기종 전환하면은 또 비행단이 바뀌잖아요. 계속 돌아가면서 뭐 F5 탈 때, 뭐 저 F5 탈 때, 뭐 16 탈 때 계속 합참 근무하다 했다가 또 비행단 갔다가 다시 합참 오고 방사청 가고 뭐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사가 굉장히 잦거든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가기 싫어해요. 아침에 등교하면서 울어요. 친구가 계속 바뀌니까 너는 왜 우리말 안 써?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우리말이 뭐냐면 지방 사투리. 요즘엔 안 그러겠죠. 요즘엔 뭐 나 서울 말 써 이러잖아. 다 부산 사람들 그렇고. 또그 구독자이신 그 보라매신 K 마릴린님께서 질문 주신 것 하나가 이제 적기가 이제 카디들 진입을 할 때 크랩을 대응 추경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느 정도의 계급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실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마를님께서 이제 어떤 레벨을 가지고 있냐고 얘기하시는데 전투대대에 들어와서 CRT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다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느 레벨이 됐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은 전투대대 훈련이 끝나면 레디가 끝났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대신 넘버 2로 가느냐 넘버 1으로 가느냐 편대장으로 가느냐 교관 위치에서 가느냐 이게 달라요. 뭔가 좀 중요한 포인트나 중요한 행사, 뭐 월드컵,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경호 임무, 또 그럴 때는 대대 내에서 좀 조금 더 경력 있는 분들을 보낼 수는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재님 말씀하신 대로 파이트 투나잇이잖아. 미군들이 많이 쓰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분을 두면 교육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CRT가 끝났다면 전투 임무에 투입된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때 계급이 이제 중위, 대위 이상급들이 지금 난 소위 때 처음 갔는데 대대에 소위가 3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대대에 소위 3명이 있는 거는 천연기념물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조종사 소위, 행정계장 소위, 아 그러네. 정비중대장 소위. 옛날에는 당시는 정비중대가 비행대대 비행대대 밑에 있으니까 소위 3명 모여가지고 또 근처 맛집 갔어요. 계급은 물어보시면 제가 계속 혼난다는 거. 그러니까 보라매님 중에서 아재 개긴다고 혼내주라고 하는 사람이 혼내야 되겠네 오늘 보니까. 옛날에 T50 탈 때 T50이 앞뒤로 타잖아요. 교관 앞 뒤에 타고 학생 앞에 타면 학생이 말 안 들으면 뭐 이렇게 꼬챙이를 가져와서 이렇게 찔를까 그랬는데 여기도 하나 놓으세요. 여기서 찔르면 말 안 들으면 여기서 뭐 농담인데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비조종 병사 분들은 진급이 좀 느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약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진급 가장 높은 자리 진급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진급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급하기 위해서 뭘 한 건 아니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한눈 안 팔고 하면 됐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밖에 드릴 게 사실 없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인사정책에 보면 조정평가가 진급할 때 몇 명 그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인력 수급에. 일반 장교들은 필요한 인력의 그 계급이 적죠. 아무래도 조정 전투평가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명 해야 되는데 5명이 있어. 그러면 5명 중에 2명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그 밑에가 되는 것보다는 또 선배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면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조정 병과랑 일반 병과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인력 구조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공군과 무관한 개인의 민간인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러면 이 조종사들이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로 근데 전역하면 민항으로 가는데 일부는 국방과학연구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 같은 곳으로 시험비행 조종사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국방과학연구소에도 시험 비행을 하는 조종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비행 조종사로 가시는 분들은 군에서 현역 때 시험비행 조종사를 하셨던 분이 지속해서 가는 거고, 군에서 시험비행 조종사 그 교육 과정 그다음에 실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갈 수가 없죠. 민항 조종사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다 가는데 조건이 있죠. 나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받아주는 회사들도 가지고 있어요, 회사마다.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피날레 축하 비행이 네. 블랙이글 이제 뭐 나오면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 TO10으로 전화를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 교관도 했었거든요. 지금 뭐냐면 이제 블랙이글이 기종이 TO10으로 바뀔 때 저희 대대로 와서 전환 교육을 받았는데 한번 타봤어요, 그 친구들 기동하는 거를. 진짜 가까이 붙고 저 뒤에 탔는데도 막 뭐 이렇게 야 앞에 옆에인데 야야야 재밌어요. 근데 편대 비행이 전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스릴이 있어. 재밌어요. 장관님이 마지막에 그 졸업생도들하고 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사관생도 4년 생활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부모님들께 아마 큰 효도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더 큰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격려 한번 할까? 여기 나도 부모님 박수. 보고 계실 텐데. 차렷! 그 부모님께 대하여 연륜에서 흥내! 보더라도 진짜 필요한 얘기만 딱 진심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와닿네요, 저는. 목이 메이셔서 장관님 말씀 목이 메이셔서 감동하셨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행사 내용 중에 이제 훈시가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은 가볍지만 마음이 가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께서 그 인간할 때 불안하면서도 설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죠. 엄청 설레지만 앞으로 닥칠 시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도 했었죠. 이걸 뭐 통과할 거냐, 조종교육에 대해서. 근데 엄청 사관학교 졸업하면 엄청 일단 기분은 좋아요. 우리가 그 하루만 살잖아요. 오늘만 좋고 내일부터 고생, 일단 오늘은 있자. 그랬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69기 졸업 및 임관식을 리뷰를 하면서 생도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 건너뛰고 주로 특히 이제 조종사 진로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조종사 이외에 다른 특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차차 시간을 갖고 리뷰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고요. 정말로 저 친구들이 앞으로 군을 이끌어가야 되고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될 인재들이기 때문에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파일에서 귀한 시간 내가지고 졸업식을 리뷰를 했죠.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선배님들이 보면서 꽃길이 되도록 해주실 거예요. 같이 만들어 가겠으니 열심히 하시면 빠른 길은 없고 항상 정진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